안녕하세요, 성기백입니다. 오늘은 디카빙 라이더들이 생각하는 데크 선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저희가 한번 모여봤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일단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디카빙 라이더 전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카빙 라이더 박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데크는 데크에 맞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나쁜 데크는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저희에게 맞는 특성이 있는 데크는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디카빙 기준에 맞는 좋은 데크는 어떤 데크일까요? 지금부터 디카빙 기준에 맞는 데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제입니다. 해머 데크를 탈 것이냐, 라운드 데크를 탈 것이냐. 자, 저는 해머. 저도 해머. 저도 해머.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라운드라고 해서 카빙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니죠. 라운드를 타도 똑같이 카빙이 되는데 다만 해머가 좀 더 유리할 뿐이죠. 라운드가 더 유리한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쵸. 네. 카빙의 종류도 또 다양하기 때문에 라운드로만 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네, 그렇죠. 우리가 딥한 카빙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딥한 카빙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해머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저도 해머 데크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유효 엣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같은 유효 엣지를 만들려면 라운드 데크는 한 15cm, 20cm 더 이상 그 길이가 늘어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효 엣지가 더 긴 해머 데크, 짧은데도 유효 엣지가 더 긴 해머 데크를 저는 선호합니다. 차에서도 백일향이 깡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모드에서는 UH가 깡패죠.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번, 데크 사이즈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보통 사람들이 고를 때 키로 고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몸무게로 고르시는 분들도 있죠. 그쵸? 그래서 제일 민감한 주제네요. 사실 그렇죠. 데크를 고르는 거는 어느 정도 브랜드를 따라서 쉬운데 거기서 이제 사이즈 때문에 다 문제여서 그렇죠. 질문도 가장 많은 분야고, 저는 키랑 몸무게 중에는 몸무게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오케이. 저도 키랑 몸무게를 둘 다 놓고 보면은 몸무게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 같네요. 네. 저도 몸무게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하게 되면 가끔 어떤 데크 같은 경우는 스탠스가 안 맞는 데크도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는 시은이한테 얘기 들었던 건데 걔는 이제 몸무게가 그렇게 나가지 않아도 다리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키보다도 다리 길이가 우리가 얘기한 걸 종합해보면 결국은 다리 길이가 문제였어요. 맞아요. 맞아. 이제 데크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게 되게 심했어요. 뭐냐면 한 4년,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데크를 선택할 때 제일 단단한 데크를 골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유행도 벗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좀 이제 사람들이 트릭도 하게 되면서 좀 많이 이제 단단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말랑한 이런 데크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승인 라이더? 저는 말랑한 데크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오케이. 저도 근데 요즘에 트릭을 하기 때문에 단단한 것보다는 좀 말랑한 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말랑한 데크를 더 선호를 하니까 다 말랑한 거네. 결국은 방향성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랑한 데크를 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데크 위에서 프리함을 느끼려고 하는 건데, 사실 타보면 내가 만약에 오늘 카빙만 할 거다 하면 사실 조금 단단한 게 맞아요. 낫긴 해. 근데 이제 보드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하는 바람에 그렇지. 말랑한 데크로도 예전에 단단한 데크로 타던 그런 그렇지. 그걸 다 카빙을 커버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어요. 맞아. 4번입니다. 이번에는 데크가 가벼운 게 좋냐, 무거운 게 좋냐. 사실 근데 이 얘기는 데크뿐만 아니고 모든 장비까지 다 포함해서도 같이 통용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비도 데크도 전부 다 가벼운 걸 선호합니다. 오케이. 저도 가벼운 거 좋아합니다. 가벼운 거. 네. 저도 가벼운 게 좋습니다. 진짜 거의 답이 정해져 있네. 확실히 디카빙 스타일은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오케이. 근데 사실 가벼운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자동차만 봐도 엄청 비싼 자동차들 특징은 뭐냐면 다 가벼워. 그치? 웬만한 운동 성능을 뽐내는 자동차들은. 그치? 왜냐하면 가벼운 게 결국은 기술이기 때문에. 맞지?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승차감이 엄청 좋은 자동차들 있죠. 그치. 예를 들어 국산으로 치면 뭐 K9, 제네시스, EQ900 이런 거
그렇지. 그런 건 엄청 무거워요. 그치. 엄청 무거운 걸로 그치. 승차감을 이제 뽐내는 거지. 그치. 차 깔리는 기분. 맞아. 데크도 똑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진짜 잘 나온 영상들은 좀 무거운 데크를 탔을 때 되게 잘 나왔는데 아, 카빈 라인. 네,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왔는데 포즈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근데 한번 타고 스케이팅하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관절 아프고 막 그쵸. 자, 이제 이번에는 5번째입니다. 이제 데크에 보강제를 넣는 게 좋으냐. 이 보강제라는 기준은 뭐 티타날 소재라든지 아니면 카본 소재 혹은 그 외적인 요소로 더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우드코어를 지향하고 우드코어 안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재를 넣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1920 시즌까지만 해도 티타나를 되게 선호했거든요. 왜냐면 급사에서도 그립력이 되게 좋고 해가지고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저번 시즌 2021 시즌에 카본 데크들을 좀 시승을 했었어요. 근데 그립도 굉장히 좋고 거기에 이제 탄성까지 제가 카빈 트릭 할 때 나오는 탄성들 이런 것들이 좀 좋아가지고 이번에 카본 재질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택적이고요. 저는 이제 보강제는 카본 소재가 들어가되 더비 같은 건 전부 다 없고 왜냐면 가벼워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티타날 소재가 들어갔을 때 왜 그립력이 좋아지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사실 우리가 엣지를 받게 되면 토션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카빈에는 불리하게 되는 요소예요. 왜냐면 엣지가 빠지니까. 그렇죠? 토션이라는 건 엣지를 빼내기 때문에 그래서 티타날이 들어가게 되면 엣지 그립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도 맞고 게다가 결국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데크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안정감도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갔는데 데크가 안 떨리니까 다다다다다 안 떨려.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티타나를 타자니 내 몸이 못 받쳐주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거에 대한 대체제로 저도 카본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벼운데 탄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니까. 카본이랑 우드랑 차이를 어느 정도 느꼈던 게 뭐였냐면 카본이 진동 흡수랑 그런 게 더 우수하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그때 제가 용평 레드에서 회장 때 우드 데크 탔었고 장난 1호상짜리 근데 목탁 소리가 나는 거야. 맞아. 그리고 티타날로 트릭을 하면 진짜 좀 몸이 아파요. 결국은 이제 무겁다라는 맞아요.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자동차 비유해 보면 이게 무거운 차들에는 오히려 더 연비도 더 안 좋아지고 미션이나 엔진에도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스노보드를 탈 때는 우리 몸이 엔진이랑 미션 역할을 하는 건데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6번째입니다. 레디우스예요. 레디우스는 턴 폭이죠. 회전 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제 긴 거를 선호하느냐 짧은 걸 선호하느냐 본인이 가장 주로 멋있게 타고 싶어하는 턴폭보다는 조금 더 긴 데크를 선호합니다. 저는 짧은 걸 선호하는데 이것도 저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자신 있으면 조금 더 길어도 내 실력으로 좀 레디우스를 좀 더 짧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짧은 거 더 좋습니다. 일단은 이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우스가 제가 작년에 이제 F2 라이더가 되면서 처음으로 레디우스가 이제 13m가 넘어가는 데크를 처음 타본 거예요. 그치. 그 전에는 뭐 데스페라도라든가 뭐 시막이라든가 10m를 채 넘지 못하는 걸 타다가 13.2m 레디우스짜리 데크를 타다 보니까 웰팍에서 이제 첫 개장방을 하는데 펜스를 2번을 뚫어. 근데 그거를 점점 잡아가는 와중에 내가 선호하는 쇼미들 라인이 나오게 됐을 때는 그 파괴력이 엄청나요. 저는 짧은 게 좋은데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조작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레디우스를 10m 이상 넘어가는 걸 타지 않았어서 타는데 뭐 되게 짧게 잘 타지는 그런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형 데크를 좀 빌려서 탔을 때 그때 용평에서 촬영을 했는데 똑같았어요. 펜스를 진짜 나중에 좀 적응이 되고 나서는 좀 괜찮게 레디우스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적응하고 나서. 저도 짧은 게 좋은데 이제 로드를 탈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랑도 같이 타야 되고 하는데 너무 길면 사람들 많을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간편하게 타고 편하게 타고 싶으니까 제가 이제 요새 좀 추구하는 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좀 편한 거가 좋더라고요. 너무 긴 것보다. 확실히 짧은 데크로
내가 원하는 궤적을 만드는 게 훨씬 편하지. 그렇지. 자, 이번에는 이제 허리폭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리폭이 넓은 걸 좋아하느냐, 뭐 짧은 걸 선호하냐, 뭐 아니면 개인 의견이 얇은 걸 선호하느냐, 뭐 개인 의견인데 그것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리폭이 이제 넓다 얇다보다는 물론 적당하다가 좋지만 넓고 얇은 거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 그러면 넓은 걸 선택할 거예요. 오케이. 저도 넓은 거, 얇은 거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얇은 거. 얇은 거. 예. 저는 무조건 얇은 거. 네, 무조건 얇은 거. 저는 왜 넓다 얇다에 대한 개념이 막 많이 있진 않았는데 이번에 피스랩 타면서 넓은 데크랑 얇은 데크를 다 타봤어요. 근데 얇은 거의 수준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타는 데크의 얇음이 아니라 네로우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얇아버리니까 그냥 힐턴 자세만 잡았는데 토션이 먹혀있는 거예요. 근데 듣기로는 허리가 얇은 게 더 데크 넘길 때 딜레이가 더 적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턴체인지가 늘어지지 않았으면 좀 좋겠는 사람이어서 굳이 둔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날렵하게 턴체인지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허리가 얇은 거를 선호를 하는데 사실 이제 허리가 얇다라는 기준은 제 발 사이즈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발 사이즈 기준으로 제 발 사이즈보다 너무 넓은 거 말고 그렇다고 그걸 너무 좁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 발 사이즈보다 조금 더 좁은 걸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많이들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수도 있는 게 부담 때문에도 그렇고 예전에는 허리가 넓은 것도 선호하기도 하고 진짜로 허리가 넓은 270 뭐 이런 것도 타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제 실력도 올라가고 하면서 그 보드 엣지각을 조절하게 되더라고요. 카빙을 할 때 이렇게 너무 많이 그 엣지각이 올라가가지고 붓아웃이 날 것 같으면 엣지각을 죽이면 돼요. 사실 이게 말이 쉽긴 하지만 이게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허리 폭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지. 도사가 돼야죠. 결국 얘기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허리가 넓었을 때의 장점보다는 얇았을 때의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저는 얇은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셋백 얘기입니다. 셋백을 넣느냐 안 넣느냐, 셋백이 있는 게 좋냐 안 좋냐 이거에 대한 취향 차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셋백을 가장 많이 넣고 타고 있습니다. 할 때 턴했을 때. 셋백을 넣는다? 예. 네. 저는 셋백은 따로 안 넣고 타고 있습니다. 저는 설질이 안 좋을 때만 셋백을 넣습니다. 제가 셋백을 좀 많이 넣고 타는 이유는 기존에 제가 애초에 RX라는 모델을 탔었는데 네. RX라는 모델 자체가 기형으로 셋백이 좀 많이 뽑혀 나온 데크거든요. 그 데크를 탔을 때 이제 턴의 안정감이 좀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가 시즌 영상을 찍을 때 사고가 한 번 났었죠. 녹고. 네, 녹곡을 아주 크게 당해서 그때도 셋백을 중간에 아마 놨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른 다시 들어가가지고 셋백을 이제 뒤로 다 밀어서 2cm인가 정도를 추가해서 다시 탔었는데 아무래도 녹곡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내 라이딩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아요, 셋백이라는 거. 그 셋백을 완전히 뒤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렇게 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가 좋나 하고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안정적이고 오고감에 제가 그때 넣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탔었는데 데크가 미사일처럼 앞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맞지.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타는 건가 막 서핑 타듯이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뺐는데 그 뒤로 좀 저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데크가 막 미사일처럼 나가는 게 좀 이질적으로 좀 느껴졌었어요. 확실히 테일이 짧고 노즈가 길게 되면 녹곡도 안 당하고 테일이 짧으니까 턴 탈출도 빨라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셋백을 넣는 거를 상황에 따라 다른데 설질이 안 좋아서 푹 박히는 날 같은 경우는 녹곡 당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셋백을 좀 줘서 노즈를 길게 해서 좀 안전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왜 빼놓는 거예요? 트리카라. 트릭할 때 아무래도 노즈 밟고 할 때는 그렇죠. 가까운 게 더 유리하니까. 트릭에 또 진심이시니까. 권장을 하는 이유는 자세가 흐트러질 때 사람 신체 구조상 그리고 경사 구조상 대부분 몸 무게가 앞으로 쏠리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뒤로 쏠려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셋백이 많이 돼 있으면 앞으로 쏠리는 무게중심을 좀 그래도 분산시켜줄 수 있지 않나. 아, 그래서 안정적이네. 아,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 부탁해.